먼저 진행 순서는 앞에 오프닝에 이어서 김동현 사무국장이 최근에 영화운동에 대한 발표를 하실 거고요. 이어서 양화타 트위스터가 최근에 또 음악운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상 문화 그리고 행동주의에 대한 좀 정리 발제를 임재현 선생님이 하시고, 여러분들과 짧은 토론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동의 세월호를 좀 추모하고, 또 추모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함으로써 이 문제를 막스 공연을 내서 어떤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동현 선생님 발표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서울독립영화제 산업국장이고요. 김동현입니다. 예, 앞서 정태경 선생님이 짧은 영상을 또 보여주셨는데, 그 영상과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들 때문에 영화가 어떤 일상의 운동에서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지금 역시 그러한 자리들에 이제 매번 카메라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더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독립영화는 지금의 독립영화는 극장에서도 많이 개봉이 되고, 또 최근에 개봉했었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라 같은 경우는 400만, 그리고 그 이전에 원앙소리도 300만 이상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관객들에게 이제 다가왔지만, 독립영화가 태동했었던 80년대를 좀 생각을 하면, 독립영화는 이제 분명한 어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영화 작업을 했었고, 소위 말하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투쟁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넘어와서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영화들이 나오면서 좀 다른 양상으로 보여줬고요. 예, 보시다시피 이제 80년대부터 대략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0년대의 경우에도 이제 독립영화의 역사에서는 이제 출발의 시점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70년대는 기술적으로 이제 작은 카메라가 도입되면서 좀 더 순수한 어떤 그런 영화들을 그냥 개별적으로 만들었다면, 80년대를 이제 우리 독립영화계에서 독립영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어떤 운동적 목적, 그리고 영화가 사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어떤 참여적으로 하면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제 80년대 이제 초반에 이제 여러 영화 단체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단체들이 제일 처음에 했었던 일들은 작품을 만드는 거였는데요. 작품은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일상이나 이런 것들을 담기보다도 당시에 이제 사회적인 이슈들과 관련된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86년에 이제 파랑새에서부터, 그리고 92년에 닫힌 교문을 열며까지 쭉 이제 클립들을 볼 수 있는데요. 보면 이제 파랑새 같은 경우에는 저기 지금 17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이제 파랑새 같은 경우는 지금 필름을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압수수색됐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필름은 볼 수 없고, 이제 장상범매가 만들었던 옥kum의 나라, 파업전야, 닫힌 교문은 열며까지 이제 어떤 극영화였는데, 이제 사회 이슈를 다룬 그런 작품들을 조직적으로 만들었고 또 배급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당신의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필름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이러한 이제 영화들이 영화 단체들에 의해서 이제 조직적으로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이제 배급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부와의 어떤 충돌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독립영화는 처음부터 어떤 시대 정신을 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계동 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제 88 올림픽 때 빈민들이 철거되는 그런 과정들을 깊숙이 들어가서 담아낸 작품이고, 또 저 작품을 만들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푸른 영상이 지금까지도 계속 활동하게 되는 기반이 되는 거고요. 깡순이 쇼 프로젝트 노동자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많은 이제 영화 단체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민족 영화 연구소에서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그런 작품들이 있었고, 또 이제 낮은 목소리의 경우에는 위안부 문제를 이제 사회화했고 널리 참여했었던 작품이고, 이제 저 작품의 경우에는 좀 이제 앞서의 작품들하고 조금 다르게 이미 9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공동체적인 어떤 배급이나 이제 이 작품을 봐야 되는 분명히 어떤 선정의 대상이 되는 관객들뿐만 아니라
극장 개봉을 통해서 좀 더 대중적으로 관객들을 만나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조밀리 새로운 학교 역시 이제 당시 이제 그 교육과정이 이제 바뀌면서 가평에서 벌어졌던 폐교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면 80년대에서 이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80년대의 경우는 보다 아무래도 계급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90년대부터는 좀 더 다양화되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작품들, 이거는 이제 다 노동자 뉴스 제작단이라는 곳에서 만들었던 작품인데요. 지금 이제 막스 포메널에서 발표를 하니까 지금 현재 독립영화가 굉장히 어떤 계급적인 입장을 가지고 뭐 영화를 만들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독립영화 진영 안에서도 그러한 어떤 뭐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로 나누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뭐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고요. 뭐 노동영화냐, 민족영화냐, 민중영화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노동자 뉴스 제작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그 현장의 기록을 하고 그것을 이제 그 현장과 대중들에게 배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서 보면 이제 과거의 사진들을 찾아보면 TV 브라운관 같은 것들을 거리에다가 틀어놓고 상영하는 그런 활동들도 많이 했었고요. 예, 그 총파업 투쟁 속보 2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에서 지금 바로 오른쪽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저 작품은 이제 96년의 노동법과 그리고 안기부법 그 계약 날치기 통과와 관련된 노동자들의 싸움을 다뤘던 거고요. 이제 베를린 영화제 상영이 되면서 이제 사실 이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 운동, 그 노동 운동에서 굉장히 전투적인 마지막 어떤 노동 계급의 모습들을 유럽 사회에 알렸고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던 작품들입니다. 예, 이런 전통들은 이제 그 8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굵직굵직한 어떤 사회적 쟁점들에 항상 그 독립영화인들이 그 카메라를 들고 참여를 했고, 좀 주목할 것은 그냥 한 명의 개인이 카메라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노동법 개혁 반대 투쟁을 기록했었던 경우도 5개 단체 30여 명 활동, 그러니까 그 가장 대표적으로 다큐멘터리 그 활동을 했었던 그 이제 소위 독립영화 감독들이 다 함께 기록을 했었고 결과물을 남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독립영화의 국가과학 철폐 프로젝트랄까 한미 FTA 저지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공동 활동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공동 활동은 조금 더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고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한 명의 감독이나 아니면 한 개의 단체에서 작품을 그냥 내는 경향들이 조금 많아졌고요. 뭐 중요한 어떤 그런 그런 현장에 기록된 것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밀양이나 그리고 뭐 기룡 사운드 아까 그 사진 영상에서 보았던 그런 곳들에서 독립영화인들이 다 함께하고 있었고요. 이제 제작을 하고 그리고 배급과 상영을 하면서 실제 이제 그곳에 왔었던 관객들이 재조직화되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독립영화인으로 감독으로 참여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 작품들을 계속 상영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분과 지역에서 이제 노력을 한다거나 그런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현장에 있는 이제 카메라로 지금 현재 이제 2015년 현재는 아무래도 세월호 부분에 독립영화인들이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작품은 뭐 많이 이제 이슈가 됐었던 다이빙벨과 같은 작품인데요. 이것도 뭐 어떤 단체들이 공동으로 뭐 공동 영상 제작단을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독립영화 감독과 그리고 이제 고발 뉴스로 유명했었던 이상화 감독이 만들었는데 이제 이 영화가 지금 굉장히 이제 독립영화와 영화계에 많은 파급을 뭐 부정적인 파급이라기보다는 어떤 정부가 그리고 권력이 독립영화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을 좀 보게 하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되면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이제 위원장 뭐 사퇴에 대한 압력도 받았고 또 얼마 전 지원금도 대폭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작품을 다이빙벨로 지금 하나 제가 작품을 예를 들었지만 그 이전에 뭐 그 작품은 독립영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천안함 프로젝트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를 비판했었던 많은 영화를 틀었었던 그 극장들에 대한 지원을 지금 다 철수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이제 세월호와 관련된 작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제 4.16 미디어 연대는 이제 조직적으로 함께 배치기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기서도 이제 작은 옴니버스 작품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 독립 PD들도 작품을 따로 만들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현장성과 더불어 독립영화의 이제 중요한 활동성은 아무래도 표현의 자유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앞서 첫 페이지에서 보셨던 그 작품들은 대부분 다 그 정부의 어떤 탄압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80년대에 처음 독립영화가 나왔을 때만 해도 정부가 독립영화를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았고, 정부는 되도록이면 뭐 국가보안법이나 뭐 그런 어떤 반정부법으로 구속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 이 영화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예술의 영역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성립이 되고 있지 않았고, 결국은 뭐 이제 뭐 국가보안법 같은 걸로 걸어도 결국 이제 나중에는 영화법으로 저희가 이제 처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화법을 바꾸는 그런 운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펼쳤고, 그냥 뭐 수동적으로 뭐 탄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어떤 법률 투쟁과 더불어서 상영 운동들을 병행하면서 대중적인 어떤 지지를 받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제 뭐 96년, 그리고 뭐 2000년 초반에 그렇게 검열과 관련된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지금 계속 이어받고 있는 작품이 이제 최근에는 자가당착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그냥 풍자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부터는 독립영화가 재기발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아주 귀여운 그냥 풍자 영화고, 이제 다만 거기에 이제 현 정치인들이 등장하고 지금 대통령도 등장을 하는데요. 대통령의 마네킹 인형 마네킹 인형을 이제 종이칼로 이렇게 목을 베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문제를 삼아서 이 작품을 무리하게 이제 제한 상영가를 두게 됩니다. 이제 제한 상영가를 받으면 어느 극장에서도 상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이제 투쟁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최근에 이건 이제 2015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지금 인디플러그라는 곳에서 배급을 준비 중인데 앞으로 어떤 또 파급력을 가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싸움을 하면서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80년대보다는 이게 저희가 독립영화가 많이 제도화되어 있다. 사실 일상성이라는 부분에서는 훨씬 더 예전보다 더 많은 곳곳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독립영화와 그리고 정부와의 거버넌스들이 좀 공고하게, 지금은 다 깨졌지만 결합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많이 이제 제도화된 부분에서 싸움에 좀 어려움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상영을 예전처럼 하고 싶어도 사실은 이제는 공동체 상영의 네트워크망도 많이 사실 사라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오히려 조직적으로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저희가 이제 어떤 주류에 개입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극장 개봉이거나 아니면은 아주 제도적인 온라인 IPTV 개봉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진입을 다 달성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 좀 전복적인 그런 싸움이 더 주춤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싸움을 하면서도 좀 답답했었던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예,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제 가장 우리 현재의 어떤 변화하고 있는 어떤 추이들, 예를 들면 소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싸움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좀 특이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현장성과 그리고 표현의 자유운동, 이런 운동성뿐만 아니라 이제 독립영화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일정한 상업영화 중심의 주류에서는 하나의 이제 견제가 되기는 하는데, 이것도 조금 너무 독립영화 진영들이, 저를 포함해서 독립영화 진영들이 많이 이제 어떤 수세적이고 보조적인 그런 상황에 좀 있지 않는가 하는 좀 답답함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 늘 독립영화를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독립영화의 감도를 불러들이는 방식이 저예산인데 이렇게 관객이 많이 들었다던가, 혹은 예를 들면 아주 선정적으로 어떤 영화가 비판적인 작품이었기 때문에 상영을 불어받는다. 이런 선정적인 부분에서 언론이 독립영화를 많이 이제
호명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고, 그 자체만으로 좀 독립영화 진영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식의 어떤 오해와 뭐 그런 부분, 일종의 어떤 언론의 담론에 착취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좀 적극적으로 좀 뚫고 나가야 되는데, 좀 아쉬운 측면들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독립영화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주류에는 일정한 견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90년대 이제 후반부터 대기업이 워낙 이제 수직 계열화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한국의 영화 산업을 성장을 시켰지만,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규모가 그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세계 영화 규모가 큰 편이거든요. 근데 스크린 독과점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스크린 독과점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른 어떤 관객을 중심으로 한 얘기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나오지 않고 이제 늘 어떤 독립영화나 이런 독립영화가 상영이 되지 않는다. 독립영화이기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많이 이제 언론 플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독립영화 진영은 이 상황들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담론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노력 중이고요. 또 바깥에서는 공동체 제작이나 상영 운동들을 여전히 진행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독립영화 전용관을 개관을 해서 이것들을 이제 확대해 나가는 어떤 노력들, 그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어떤 기업의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주류 개입과 관련해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은 2009년에 이제 용산 참사를 재구성한 다큐멘터리 두 개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두 개의 문 같은 경우 멀티플렉스에서 이제 너무 비판적인 영화였기 때문에 극장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극장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대부분 독립영화들이 택하는 방식은 지역과 부문의 공동체 상영을 통해서 직접 가서 영화를 상영하는 방식을 진행을 했는데, 이 작품은 좀 특이하게 그 관객들과 함께 멀티플렉스를 직접 대관해서 그곳에서 상영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좀 적극적인 그 배급 활동을 진행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7만 관객을 동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례도 지금 이 작품이 마지막이고, 이 작품 이후는 100%는 정부가 이제 독립영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훨씬 더 그 견제가 심해졌기 때문에 대관 상영조차도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끝낼까요? 예. 이상입니다. 짧게 하라고 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